당신과 맞닿아 있는 누군가의 오늘을 리뷰하는 현생 리뷰. 안녕하세요, 고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입니다. 아니, 세롬 씨, 매일 우리가 방송을 함께 하다가 지난주 도대체 어딜 갔다 오셨길래 네. 혼자 쓸쓸하게 저를 남겨두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신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거 맞죠? 반가운 거 맞죠? 저 어디 얼굴에 거짓이 있나요, 지금? 아, 제가 없는 현생 리뷰 잘 나가고 있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고재일 기자님의 표정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눈도 반달눈이 그냥 계속 이렇게 돼 있던데. 아, 제가 네. 우리 KBS 제주총국의 시청률 치트키라고 네. 불리는 우리 또 김미라 아나운서님 모시고 아.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을 제가 숨길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고고남매 많이 하겠습니까? 네. 뭔가 막판에 좀 이렇게 달래주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제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송을 보면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의 현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8월이 되니까 지금 38도를 훌쩍 넘는 거는 기본이고 네. 운전해서 나가면 정말 아스팔트 위에 40도 넘는 거 이거 그냥 보통의 일이거든요. 폭염이 바다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이 상승된 수온에 의해서 또다시 기온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대야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이제는 정말 턱 밑까지 바짝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뭉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의 현생을 리뷰해 볼 건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야, 새섬, 새연교, 삼매봉, 야, 정방폭포.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운섬 조사 지점? 저기 힌트 같아요. 시작할 때 수온 얘기를 하셨는데 수온을 조사하는 팀인가 봐요. 네, 눈치가 많이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파란은 2023년 7월에 제주에서 창립한 해양환경단체고요. 그 제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생태위기의 어떤 징후들을 잘 기록하고 그다음에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해양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한번 이 6분들 따라가면서 한번 좀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주합니다. 여러 장비들도 챙기시는 것 같고요. 촬영 장비. 저희가 이제 2026년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7월부터 10월까지 고수온 조사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오늘은 두 번째 고수온 조사 TF로 시작을 하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계속 수집해 볼 목적으로 여기 서귀포항에 모이게 됐습니다. 땡큐. 전부 함께하는 건 거의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다 내가지고 네, 오늘 조사 다이빙 처음으로 같이 하게 돼서 네. 입사 이후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격 횟수가 좀 미달기여가지고 이때까지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번엔 처음으로 함께 다 같이 합니다. 저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닐 텐데요. 네, 무겁죠, 덥죠. 그래도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밝으셔. 네, 보는 저도 참 즐겁습니다.
바다 보세요. 정말 이 와중에 정말 예쁘네요. 서귀포 앞바다는 저게 기본입니다. 네, 근데 문섬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문섬 일대의 고수온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기후위기 따라서 해양 고수온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 서귀포 바다가 해양 고수온 경보가 71일 동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되면 고수온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그때 여기가 꽤 이제 거의 열탕이었죠. 그때 바다에 들어갔었을 때 빗단풍 돌산호라는 산호는 백화 현상이 발생을 했고 말미잘도 하얗게 변해서 더불어 공생하는 흰동가리가 자기 집을 잃어버린 그런 꼴이었는데 똑같은 지점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 확인차 문섬 2번 다이빙 들어가게 돼요. 수중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오세요? 일단은 산호, 어떤 산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현상이 있는지 이상현상이라는 거는 백화현상이나 혹은 연산호가 거의 주저앉는 그런 슬럼핑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도 고수온 뉴스를 쉽게 접할 네. 수가 있는데 좀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해마다 빨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르지 않고 그 시기마저 점점 앞당겨진다 이런 의미겠죠. 네. 실제로 최근 몇 년의 통계만 봐도 이 제주 바다에서의 고수온 현상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7월 23일 처음으로 관측이 됐는데 다음 해에는 7월 8일 무려 보름이나 빨라졌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나마 장마 때문에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2024년에는 전해보다 4일이 빨라졌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시작을 빨리 하면은 끝도 빨라지겠거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특히나 이 고수온 문제에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시작은 빨라졌는데 끝도 더 질질 끌면서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고수온이 이어진 기간이 22일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2년 뒤에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85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바다 안에 있는 그 생명체에게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더운 곳에 우리가 80일 계속 살라고 해봐요. 힘들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닷속 생물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파란 팀이 매년 고수온에 의한 수중 상태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수를 시작하네요. 네. 오늘 바다색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첨벙. 바람 불 속으로 저도 뛰어들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이렇게 수중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예쁘다. 그렇죠. 너무 예쁜데 정말 바다가 예쁘지만 몸이 상하고 있다. 점점 그렇죠.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속상하죠. 그래도 다행히 아직 고수온에 녹지 않고 지금 뭐 말미잘, 뭐 여러 수중생물들이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 파란 분들은 바다를 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좀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한 10년, 15년 정도 바다를 매년 봤는데 그 기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대바다에서 제주바다로 이렇게 피난왔다고 얘기하는 경산호, 돌산호들의 하얗게 이제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말미잘도 그런 백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런 현상들이 처음으로 좀 포착이 돼서 올해도 고수온 경보가 조금 예전보다는 시기가 태풍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급격하게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동일한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중에서 기록하고 관찰하고 계속 못합니다. 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산소통이 용량이 있어가지고 보통 30분 수중조사하고 나와서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사실 바다에 가서 좀 놀다 오기만 해도 지치잖아요. 아, 그렇죠.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정말 힘드시겠죠. 그래도 이제 좀 스쿠버를 하고 배 위에 오르는 방법은 좀 많이 옛날보다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오려면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수온은 좀 어땠나요? 수온 저희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25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수심대별로 수온이 다 다르긴 한데 평균 25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피곤하실 법도 한데 저 배 이름을 보니까 절대 이 활동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성진. 썰렁했나요? 네. 근데 아까 상훈님의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10년 넘게 10년 바다를 넘게? 관찰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환경 관련 일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다이버셨던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상호님이 물속 들어가기 전에 장비를 주렁주렁 착용하시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 저분은 장비빨로 이미 전문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 파란의 주축인 신수연님과 그리고 윤상호님,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 바다를 관찰하고 또 기록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파란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제주 바다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해왔던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란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파란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3호 탐사대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해초가 줄어가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바다숲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일대 조사는 물론이고 폐호구 위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해양 생태계 전반을 이분들이 모두 샅샅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 팀원이 아까 6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분이 다 하시기에는 좀 너무 많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네. 해양 시민과학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파란도 비영리 단체니까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들과 아무래도 함께하다 보면 그 관찰되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기도 하고 네네. 또 뭔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좀 꾀할 수 있고 그렇죠. 교육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세 분이서만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신입 활동가 세 분을 새로 모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은 0년차 이 신입 활동가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파란의 이야기도 지켜보시죠. 아침 7시 20분이면 정말 이른 시간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해가 빨리 떠서 그렇지. 꼬닥꼬닥 버스 타고 출근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졸업하고 지난해 말부터 파란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인 2명이에요. 신입 활동가님 그 가방이 열리셨어. 그러네요. 네. 부랴부랴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그랬나 네. 봐요.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다음 서귀포 가서 한번 갈아타서 회사까지 갑니다. 출발해서 한 2시간이면 회사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회사 일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2시간 출근할 때. 야, 출근이 2시간이면 왕복까지 하면 4시간인 거잖아요. 제주에서는 그렇죠. 쉽지 않죠. 아, 저 느낌합니다. 네. 참 이 열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꼬맹이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두 시간 걸려서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이 파란의 네. 사무실 내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겉만 봐서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내부를 보니까 파란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비들도 보이고 네.
저기 이제 미애님하고 이제 나란히 앉아 계신 저 세 분 동기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이 입사하셨는데요. 주말에 있는 해양시민학교 행사 참가하시는 분들 명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료를 찾거나 조사 활동의 물품을 준비하거나 그런 일들도 사무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란 안에서 산호 들어가는 업무는 다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월 1회 조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산호 탐사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수온 조사 같은 비정규 조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막내들의 풋풋함이 그냥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상어 인식을 좀 개선해보고자 상어 보드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어 그림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그리고 상어 기록단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그 시민들과 함께 상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입 활동가들도 신입 활동가지만 우리 선배인 고참 활동가분들도 굉장히 좀 분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해양시민학교 상어 트랙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주시의 이호마을에서 아주 오래된 어부가 저기 관탈도 근처에서 상어 잡이를 했던 것들을 쭉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로 네. 정리해서 또 공유를 하는군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사도 특정 지역에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파란처럼 일상적으로 가까운 바다나 좋아하는 바다를 꾸준히 기록하는 그런 문화, 시민과학의 문화가 좀 정착이 된다면 국가나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판단하고 기획할 때 그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시민과학에 대해서 이제 맛보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미 육상 분야에서는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무나 꽃,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다의 경우에는 우리 파란이 그 개척자다, 시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여기서 박수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네. 이 사실 국가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체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시민들이 데이터를 모아주면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푸른 아시아시의 잠자리의 북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민과학자들의 데이터 참여가 있었는데요. 무려 5년 동안 11만 건 이상의 생물종 관찰을 기록하고 이 가운데 200건이 넘는 정보가 해당 연구에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와, 사실 소수의 연구자가 5년 동안이나 이만큼 좀 네. 많은 데이터를 쌓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은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겠냐? 양질이겠느냐? 네. 이렇게 좀 가끔씩 태클을 거는 분들이 좀 더 계세요.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분명히 일리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표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의 데이터도 압도적으로 많아질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오류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시민과학자들이 모여준 데이터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교차 검증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 전문가의 검증과 분석, 그리고 공공기관의 제도 변화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시민과학이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 명화. 나 스스로 너무 대견해. 네.
다음 날 시민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라는 곳으로 갑자기 옮겨졌어요. 오늘도 어떤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아, 바다 기록자 입문 교육. 꼼꼼하게 붙이시고요. 네. 해양시민학교는 바다기록자 되기라는 부제로 작년부터 시작한 파란 프로그램인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본다기보다 어떻게 처음에 시민과학을 접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만큼 바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과학에 대한 이해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총 5개의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상어 관련된 이론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사체로 확인됐던 귀상어 왜 이렇게 사체로 발견되는지 해부 작업을 할 겁니다. 해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들 때문에 신청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중에 10분만 딱 했고 제주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 있는 수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 총 한 20명 정도. 상어를 부검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니까 정말 커리큘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교수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몇 분 안 되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얇게 시작을 하는데 뒤쪽으로 가서 시커멓게 굵어지거든요. 길쭉한 게 12지장이고 그리고 그 뒤에 요게 장입니다. 어떻게 상어의 12지장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디서도 못 보죠. 이제 시민분들도 일정 수준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 생명체들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또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 기반으로 했을 때에야 서로 이제 소통도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고 이제 활동 방향도 더 잘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희생되는 뭐 해양 동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꼭 뭐 이쪽 연구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호라든가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 방안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참가 학생들은 아마 전날 이성을 바로 세우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 첫 훈련이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네요. 상어에 대한 관심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고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후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회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파란 타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바다에 잘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 정보도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바다 그것만 있어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같이 파란이랑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함께하는 그런 시작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에서는 꼭 다이버 자격증이 있거나 배를 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바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이 없어도 바다를 경험하실 수 있고 바다 생물을 이해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지만 접근하기 어려우셨던 분들께 파란 통해서 바다 만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일의 바다를 위해서 오늘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바로 또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파란 활동가분들의 현생을 보면서 저도 반성도 많이 하고요. 감사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분들을 방송 시작할 때는 활동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네.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시민들이 함께한 기록이 연구 결과 또는 정부의 제도에 반영될 때 그리고 또 혹은 참여한 시민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민활동가를 떠나서 시민과학자, 유전법칙을 발견한 맨델도 원래는 과학자 아니고 수도승이고 그렇게 정말 과거 역사에 보면은 일반인이 참여해서 큰 업적을 이룬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파란의 활동이 좀 더 쭉 이어지고 널리 알려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네. 자, 오늘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지금 저는 드셨나요? 조금, 예, 네. 늘 무거운 거 준비해 왔습니다. 예. 좀 가벼운 거 준비해 오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벼운 거 담당, 무거운 거 담당. 아. 예,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역할 분담이? 제가 가벼운 거는 몸무게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 고재일 기자님의 무거운 한 줄평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해주시죠. 네. 파란, 기록으로 침묵하는 바다를 증거하다. 무겁지 않나요? 많이 무거운데요? 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바다는 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바다의 목소리,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입장을 대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파란 분들이 직접 하고 계신다. 요런 뜻으로. 네, 그러면 가벼운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고 신나는 한 줄평. 저는 오늘 좀 노래의 한 소절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네, 동요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거 제 한 줄평보다 더 길지 않나요, 이거? 그래도 신나지 않나요? 네, 오늘 파란 활동가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네. 바다를 좀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받고 또 바다에 대한 애정이 사랑에 정말 가득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요의 한 소절로 한 줄평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바다와 환경을 기록하는 거는 결국 우리와 연관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바다 얘기를 써내려가는 파란 팀을 응원하면서 또 앞으로 바다에 파란을 일으킬 파란을 기대하며 네, 현생 리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에게 바다는 시작과 끝입니다. 약간 신비한 것, 재밌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냥 사는 공간입니다. 바다를 함께 또 애정하는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생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네, 저도 그랬듯이 여기 활동 와서 정말 제주의 새로운 바다를 더 볼 수 있으니까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